안녕하세요, 레드알팸 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트렌드비입니다. 자, 이번 차량은 니로 하이브리드 시승행사 저희 나와 있습니다. 이게 2세대 2세대 모델 풀체인지. 가장 큰 변화는 플랫폼. 네. 신규 3세대 플랫폼 적용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훨씬 차도 커지고 더 셋시도 더 단단해지고, 그래서 뭐 이제 공간도 더 훨씬 많이 쓸 수 있게 됐죠. 크기가 그냥 겉에서 봐도 커졌다 이런 게 느껴질 정도로 차체는 꽤 커졌고요. 상위 모델인 그 스포티지 그 모델하고 비교하면 전장이 20몇 센치가 차이가 나요. 근데 휠 베이스는 3c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3, 4cm. 그래서 실내 공간은 좀 더 넓게 활용할 수 있는, 원래 1세대 니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니로의 장점을 더 잘 살렸어요. 작은 크기인데 실내 공간 많이 활용할 수 있고 연비 좋았던 맞아. 거. 파워트레인은 변화는 없습니다. 니로는 내연기관 자체 모델은 1세대도 없었고요. 하이브리드하고 EV 전기차 모델 이렇게 두 가지로 가는데, 스포티지나 소렌토에 썼던 1.6 터보는 아니고요. 그냥 1.6 NA 썼던. 그러니까 그 전에 아이오닉, 지금 5 되기 전에, 5 되기 전에 그때 썼던 하이브리드를 니로에도 썼고 지금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00마력짜리 엔진에 이제 전기 모터가 힘을 보태는 거죠. 그래서 합산 최고 출력은 한 140마력 조금 넘어가는 그 정도 성능을 발휘하고요. 이번에 좀 개선해 준 거는 그 1.6 터보 하이브리드는 6단 그냥 변속기, 자동 변속기 들어갑니다. 근데 얘는 특이하게 DCT를 써요. 근데 그 DCT를 좀 개선을 해줬다고 합니다. 공력 성능을 높이고, 그래서 연비가 좀 더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20km를 공인연비로 찍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뭐 고속 연비가 20이 아니고요. 복합. 연비가 20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냥 시내만 타고 다녀도 한 18? 17? 뭐 이거는 그냥 무난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냥 타고 다녀도. 그리고 또 하이브리드는 어차피 고속 주행할 때보다는요, 고속 정속 주행할 때보다는 시내 주행할 때, 가다서다 할 때 리젠이 되잖아요. 그 연비가 좀 더 향상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일상 이렇게 주행하실 때는 좀 더 최적화된 모델이 하이브리드라고 볼 수 있고, 사실 1.6 터보 하이브리드 요즘 많이 적용이 되는 뭐 스포티지라든지 소렌토에 선보였던 그거보다는 출력에 대한 부족함은 있습니다. 살짝 느껴져요. 확실히 이게 파워트레인이 크게 안 바뀌었구나라는 게 좀 느껴지긴 해요. 그거랑 이제 딱 타보면 차이가 좀, 격차가 좀 있어요, 분명히. 왜냐면 엔진이 가진 힘이 100마력이 조금 더 넘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모터는 서포트를 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답답함이 느껴지실 수는 있는데, 그냥 일상 주행할 때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니로가 추구하는 타겟층하고는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워트레인은 딱 그거예요. 일상에서 부족함 없는 그 선에서 나머진 다 연비입니다. 다 실용성으로 세팅을 한 파워트레인이기 때문에 니로가 가진 타겟팅에는 상당히 부합하는 그런 파워트레인 적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뭐 저희 생각에는 1.6 터보를 넣어줬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렇죠. 그러면 또 하극색이 됩니다. 또 스포티지랑은 또 싸워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구분을 줬고, 또 이 니로가 가진 건 실용성. 전기차로 가기에는 아직 충전에 대한 부담이 살짝 있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하이브리드가 제일 좋은 대안이니까. 내연기관을 쓰면서도 연비도 좋고, 그리고 이제 충전이나 기름 넣는 거에 대한 부담이 없으니까 아직은 하이브리드가 훨씬 더 실용적이라고 보는 게 맞죠. 그리고 하이브리드 잠깐 얘기를 해보자고 하면, 시스템에 대해서 변동은 없었습니다. 변화는 없었는데 이 과정을 좀 더 매끄럽게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쌓은 데이터들이 좀 있으니까, 이런 또 출시된 지 꽤 됐고, 또 기아나 현대는 이 하이브리드를 다루는 게 좀 됐잖아요, 이제는. 그렇다 보니까 이 엔진이 가동이 될 때, 그리고 같이 붙어 들어올 때, 그리고 또 전기 모터만 들어올 때, 요번에 또 그 그린존? 그린존. 그래서 뭐 학교 주변이나 갔을 때는 그 엔진 끄고 EV 모드 그걸 좀 더 활성화시켜서 뭐 공해라든지 연비적인 부분도 향상시키는 그런 모드도 추가를 시켜줬는데, 그런 부분들 세팅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하드웨어고 같이 공유를 하고 있더라도 점점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발전해 나가고 있고, 운전자가 못 느끼는 사이에 연비도 올라가고 있다. 일단 이질감이 없어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그린존 같은 경우는 진짜 정말 일상에서 내가 굳이 뭐 계기판을 보거나 뭐 이런 걸 안 봐도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더 배출가스를 더 줄이고 더 친환경으로 더 차량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니까, 그런 기술은 운전자가 몰라도 돼요. 사실 타는 사람이 몰라도 되지만 그냥 알고 있으면 더 솔직히 내 차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나 이런 게 좀 더 생기겠죠. 그리고 사실 그걸 알려주면 안 됩니다, 차가. 운전자가 못 느껴야 된다. 근데 그 부분을 예전에 솔직히 느꼈어요. 근데 지금은 꽤 매끄럽게 처리를 해주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분명히 하이브리드 시스템 변화는 없었지만 다 개선되고 발전돼 나가는 상황이다. 품질이 점점 올라가지고 상용 편차가 되면서 이제
적용이 점점 넓어지는 거죠, 적용 범위가. 그리고 출력은 하이브리드 모델은 현대기아는 요즘에 컴포트 모드를 제외를 합니다. 그래서 에코하고 스포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짓는데, 스포츠를 하시면 좀 더 나아요. 순간적인 가속이나 이런 거 필요하신 분들은 스포츠 모드 활용하셨다가 또 연비 위주 할 때는 에코 모드로 편하게 다니셨다가, 그 모드 활용을 좀 하시면 파워트레인이 가진 조금의 답답함을 좀 더 해소해 줄 수 있다. 근데 얘는 스포츠 모드 놓고 타고 다녀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연비가 좋으니까. 연비 정말 잘 나옵니다. 연비는 그냥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한번 풀탱크 주유하면 주유석 자주 갈 일 없고. 사실 전기차는 충전하는 거 되게 번거롭잖아요. 내연기관도 그렇습니다. 주유소 자주 가야 되면 그것도 번거롭거든요. 근데 이런 모델들은 한번 주유하면 잊어버리고 타니까. 그리고 승차감은 약간 조금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1세대 모델보다는. 많이 단단해졌어요. 근데 이게 포용력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크진 않아요. 그래서 승차감이 전반적으로 단단하긴 한데요, 일상주행하는 속도 있잖아요, 뭐 60에서 80, 그 내외로 왔다 갔다 하는 그 부분에서 약간 몽글몽글합니다. 그리고 가속이 이루어지거나 브레이킹, 제동이 들어갈 때 이때 느낌도 승차감을 많이 해치진 않아요. 이럴 때는 오히려 또 잘 잡아요. 잘 잡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팅이 조금 더 적합한. 근데 요 이상의 주행이 이루어졌을 때, 그러니까 일상 범위를 좀 넘어갔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통통통통 거리는 그런 느낌을 전달해 주긴 하는데, 이 차의 성격에는 맞는 주행은 아니니까 그 내외에서 일상 영역 주행에서는 이전 모델에 비해서는 좀 단단해졌고 안정적이고, 또 일상 주행할 때는 좀 편안한 승차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외로 괜찮은 부분은 정숙성이 꽤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정수성은 많이 좋아졌어요. 회생제동 할 때 소리도 거의 안 들리고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 에이필러나 통해서 들어오는 풍절음이라든지 하부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꽤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 세그먼트나 한 세그먼트 위타는 그런 느낌을 주는 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윈드실드 이중 접합 유리가 또 그 역할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이전 모델의 가장 큰 단점이 그거였잖아요, 디자인. 네, 디자인. 음. 이도저도 아닌. 디자인도 꽤 많이 이뻐졌고. 아니, 디자인은 너무 예뻐졌죠. 뭐 실내는 진짜 다른 차를 탔다라는 게 그냥 문 열자마자 느끼게 되니까. 신형 니로 디자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SUV 다운 느낌이 조금 나요. 그 전에는 거의 해치백이라고 보는 게 맞았고. MPV나 네. 지금은 SUV 느낌이 납니다. 네. SUV 느낌이 나고, 그리고 요즘에 기아가 잘 쓰는 디자인은 다 넣어줬어요. 막 내긴 하지만 그래도 좀 SUV다운 듬직함이 생기지 않았나, 그런 대표적인 부분이 쭉 그은다 그냥. 일자 형태로. 그러니까 차가 더 와이드해 보이는 그런 효과도 있고, 램프도 이렇게 해서 심장박동. 요 DRL 램프를 그렇게 형상화 해주고, 두 개 램프 박은 것도 깔끔하게 처리 잘했어요. 헤드램프 박은 것도. 블랙 베젤로 해서 잘했고, 욕심내자면 셀토스처럼 저 후드라인에 이렇게 크롬 대신 저기다 조명이 더 들어갔으면 훨씬 더. 그래서 헤드램프랑 좀 붙여 네. 들어가는, 그래갖고 다 하나로 연결된 듯한 그런 느낌을 줬으면 더 어떨까 싶고, 또 하나 아쉬운 점은 헤드램프가 너무 작아요. 네. 전반적인 디자인에 있어서 헤드램프 크기를 너무 줄이다 보니까 조금 비어 보이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깔끔합니다. 좀 군더더기 없이. 그리고 여기 본넷 파팅 라인을 정말 잘했어요. 잘했고, 기아가 가장 성공한 건 이 로고입니다. 이 로고를 넣음으로써 차가 달라 보이는. 범퍼 쪽이나 그릴 쪽도 그 기아 타이거 그 노즈, 그거 해서 형상화를 해줬는데 깔끔하게 그냥 다 처리를 했습니다. 잘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무난했던 니로를 좀 SUV스럽게 듬직하게 만들어줬다. 또 요즘 디자인도 다 넣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측면 오면 3세대 플랫폼 적용되면서 크기 상당히 많이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고가 살짝 좀 높아지면서 이제 좀 덩치값을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그리고 딱 봐도 휠 베이스가 상당히 넓다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1세대 니로도 실용성, 공간 활용성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필을 하고 고객들도 많이 만족을 했었고, 오너들도. 근데 이번에는 더 키웠어요. 실내 공간을 더 많이 할애했다. 니로가 가진 특징을 가장 많이 살려줬다. 플랫폼 바뀌면서 그 수혜를 잘 받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라고 하면 요거 도어 밑에 하단 쪽하고 그 다음에 휠하우스 쪽, 이런 쪽을 다 이렇게 처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원래 SUV라고 하면 이 플라스틱 가닛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얘는 유광입니다. 하이그로시 유광이고, 여기도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쭉 들어가고 다시 여기. 그러니까 지금 차의 바디 컬러하고는 잘 어울려요. 근데 저희 생각으로는 이걸 그냥 무광 처리해 줬으면 어땠을까. 왜냐면 색상이 많이 극과 극되는 바디 컬러가 좀 밝거나 막 이래버리면 너무 많이 튀고, 또 주행할 때 저희가 소위 말하는 돌빵, 그거에 대해서도 좀 취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잠깐 탔는데 벌써 하이그로시는 지금
먼지하고 이 빗물하고 이런 거 잔뜩 묻어가지고. 요거는 좀 관리에 대해서 용이성이 좀 아쉬운 점이 아닐까. 그리고 또 하나가 이쪽입니다. 네, 요거 지금 엣지팩 빠져가지고 엣지옵션 빠져가지고 바디 컬러인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게 눈에 익숙하잖아요. 이 상태가. 그러니까 더 괜찮아 보이는 거고. 하나 좀 일전에 그 모터쇼에 저희가 봤을 때 댓글로 이거 넣지 말아라. 근데 그게 걱정하실 게 아닌 게 시그니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엣지팩이라고 해서 20만원 추가되는. 20만원 추가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길에 친형 니로가 돌아다니는데 이게 더 돼 있다. 다른 컬러가 돼 있다고. 아, 저거 니로 중에 제일 비싼 거구나. 이렇게 아시면 된다. 이거 하나 특징은 여기 C필러 가잖아요. C필러랑 테일램프가 통합입니다. 같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실제 구멍도 뚫려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튀어나오면서 공기가 여기 부딪혀서 공기장에 마이너스 요인이니까 구멍을 뚫어서 그거를 보완하면서 디자인과 공기압과 두 개를 다 같이. 그래서 이 공기가 이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리어 쪽 오면 가장 많이 변했다고 느낀 게 차가 정말 커졌구나. 볼륨감이 엄청 커졌습니다. 네. 딱 봐도 많이 커졌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디자인으로 그렸습니다. 굴곡 자체가 굉장히 많아서 이게 실제적으로 그 눈에 보이는 그 느낌이 차가 훨씬 커 보여요. 훨씬 빵빵하고 이게 무게중심도 훨씬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디자인에서 뒷모습은 되게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쓰는 위에 램프를 안 오고 밑에 네. 저 후방등하고 턴시건등과 그러면서 이렇게 테일램프 디자인을 훨씬 더 깔끔하게 뽑을 수 있어요. 여기도 약간 그 캐딜락 느낌도 나고 캐딜락 느낌도 좀 나고 볼보 느낌도 나고. 어. 그리고 이쪽은 상당히 처리를 잘했고 요 위에도 이렇게 후방등 쫙 일렬로 해갖고 차 넓어 보이게 보일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을 다 넣다 보니까 뒤에서 봤을 때는 정말 소용 안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내 이렇게 살펴보면요, 다 바뀌었습니다. 디스플레이도 연결한 형태로 이렇게 했고, 이거 커브드인가요? 커브드는 아니에요. 그냥 커브드는 아닙니까? 여기만 살짝 꺾어놨는데 거의 일자에 가까운데 약간 요걸 털어놨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잘 한 것 같아요. 실내는 뭐 진짜 일초일장했죠. 1세대 니로 생각하면 얘는 한 급 위가 아니라 두 체급 위 차라고 해도 뭐 믿을 만큼 완전 좋아졌죠. 물론 옵션 사양, 선택을 다 해야 되는 품목이긴 하지만 이러면은 상위 세그먼트가 부럽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죠. 요 프레임은 같이 쓰고 이 터치되는 디스플레이 사이즈만 좀 주는 거기 때문에 같은 10.25인치. 네,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건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포티지나 EV6에 썼던 걸 꽤 많이 적용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아래급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구별을 안 짓고 해준 거는 요번에 니로 가는 가장 큰 장점. 휠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스포츠 모드 있거나 이런 부분도 EV6에서 봤던 그런 형태고요. 저희가 하나 요즘 기아 차면서 참 마음에 드는 거 요거. 공조기. 요거는 정말 잘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포테인먼트 할 수 있고 공조기 조절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한 단으로 갖다가 디자인을 깔끔하게 하면서도 같이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인포테인먼트 하면 여기 볼륨으로 바로 바뀌고요, 공조기 하면 여기서 바로 온도 조절할 수 있고 내릴 수 있고, 또 하나 괜찮은 게 여기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지문이 다 묻습니다. 근데 여기는 무광 처리해갖고 지문도 안 묻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실내 하이그로시도 좀 적용을 하면 어땠을까 싶기도 해요. 왜냐면 하이그로시, 여기도 하이그로시, 여기도 하이그로시, 여기도 하이그로시거든요. 여기도 다 하이그로시. 그러니까 실내에 보여지는 대부분이 하이그로시라서, 하이그로시가 대부분 까만색이기 때문에 차를 실내 청소를 좀 자주 안 하시는 분들은 핀잔을 들을 수 있어요. 먼지가 금방 보여서. 하이그로시가 많긴 너무 많습니다. 외장도 그렇고 이런 부분도 좀 무광으로 줄여서 관리할 때 좀 용이하게 해주면 더 어떨까.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는 지금 낮이라서 잘 안 보이는데요, 이쪽에 파란색 들어갑니다. 이쪽으로 해갖고 뭐 색상도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니로 EV만 이 다이얼 전자식 그쵸. 이게 들어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뭐 이것도 옵션 사양이긴 하겠지만 이렇게 들어가서 깔끔합니다. 그리고 깔끔해요. 쓰기도 편하고. 버튼식보다는 확실히 다이얼식이 편해요. 조작할 때도 전자식이라고 해도. 그리고 양 주변으로는 뭐 기능 관련 통풍 시트라든지 열선 이런 것 또 잘 배열을 해놔서. 개인적으로 이거 돌리는 다이얼 느낌은 제네시즈보다 차라리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맥고 끄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딱 느낌을 줍니다. 피드백을. 그런 부분도 괜찮고, 여기 스타트 버튼도 여기 좀 디테일 해줬습니다. 여기도 너무 잘했고 깔끔하게 예쁘게 터치 방식으로 이런 예쁘게 것도. 잘했고, 근데 이제 여기에 플라스틱 재활용 소재를 50% 이상 썼대요. 그럼 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던 그 부지포 느낌은 좀 다른 거. 그리고 이제 살짝 아쉬운 건 이거 스티어링 가죽이긴 한데 가죽 같지 않은. 해당 차량은 최고급 트림인데 시그니처. 근데 이런 소재들은 조금 더 고급화 시켜주시면 좋지 않을까. 딴 데는 아니어도 여긴 늘 운전하면 늘 잡아야 되는 부분이기 근데 또 이런 건 잘했어요. 이런 부분도 되게 잘했어요. 우레탄으로. 우레탄인데도 우레탄. 이렇게 해갖고 패턴 넣어갖고
2열은 지금 175가짜리 맞춰놓은 거고요. 한 요 정도 나오는데 지금 약간 좀 편하게 앉으려고 등받이를 살짝 밀어놨기 때문에 공간은 되게 넓어요. 운전석 좀 보시면 이게 지금 손이 이렇게 쭉 펴도 2개 정도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공간은 충분하고 높이도 딱 적당해요. 등받이 각도도 적당하고 딱히 뭐 불편하거나 시트에 대해서 별로 불만은 없습니다. 네, 시트도 잘 만들었고 그러면서도 공간을 잘 뺀. 네, 쿠션감도 딱 적당하고 여기도 편하고. 그러니까 니로가 이전 세대부터 가진 장점을 신형에서도 잘 어필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 K8이나 스포티지에서 봤던 것처럼 이 뒤쪽은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옷걸이, 옷도 걸 수 있고 가장 작은 차급인데도 이렇게 엔트리급인데도 이렇게 해놓은 거는 잘한 것 같습니다. 플라스틱도 괜찮고 발도 여기다 넣을 수 있어서 조금 더 넓게 쓸 수 있고 지금 2열 폴딩에서 이거 리클라이닝을 한 단계는 쓸 수 있어요. 한 단계 그냥 밀면 이거 고정되죠? 여기 보이시죠? 이만큼 어떤 공간? 여기서 다시 당기고 밀면 들어가요. 그러니까 옆으로 해갖고 시트 조절하는 등받이 각도 조절이 있는 건 아니고요. 슬라이딩은 아니고 이 리클라이닝을 뭐 옆에서 따로 당긴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이 폴딩 기능에 이 단계를 하나를 추가한 거예요. 딱 걸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워놨을 때는 요 정도. 안 당겨지죠? 안 당겨지죠? 이것도 앉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밀어서 좀 더 편하게 앉을 수 있고. 뉘을 수도 있고. 네. 이것도 잘한 것 같습니다. 뭐 괜찮은 위치 것 같아요. 조절은 안 되더라도 비용 많이 안 들고 고객은 더 편하게 쓸 수 있고. 활용성 높인. 또 옵션이 지금 전동식. 눌러주면 뭐 니로의 전동이라고 하면 땡큐죠 뭐. 땡큐죠. 옵션이라고 해도 공간도 괜찮습니다. 차 크기 고려한다고 하면 이 정도 공간이면 적당한 것 같아요. 차체 사이즈가 분명히 있으니까. 옆에 모서리 공간도 잘 활용했고요. 아래쪽 그리고 아래쪽 보면 여기 이제 우퍼, 이렇게 우퍼하고 전장 시스템도 넣어놨고. 요 밑에 공간도 뭐 안 보이는 거 넣어놓을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여기다 아마 커버 좀 하얗게 아마 이게 살 수 있는 애프터마켓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저기다 넣으면 소리도 안 나고 될 것 같고. 그 이전보다는 트렁크의 용량을 키워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재 공간 활용을 해줬고 이번에는 그 2열 시트가 폴딩을 시키면 풀플랫이 된다고 그래요. 풀플랫입니다. 해볼까요? 네, 이렇게. 많이 놓은, 이전 대비 많이 놓네요. 차급 생각하면 공간은 잘 뽑은 것 같아요. 높이도 적당하고 폭도 괜찮고. 어쨌거나 휠하우스 감싸는 이 부분 빼고는 나머지는 어떻게든 공간을 활용하려고 여기 손해보는 구석구석, 부분 말고는 구석구석 잘 해놔서 그 시트 설계를 이번 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 활용 좀 많이 고려를 해서 좀 더 SUV스러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현대는 잘 안 하는 손잡이도 있어요. 이 전동 안 하신 분은 손잡이 있어야 되니까요. 이거 요즘 손잡이 안 넣어줘. 현대는 손잡이 잘 안 넣어주는데 맞아. 손잡이 넣었어요. 닫을 때도 그냥 버튼 누르면 이거는 이렇게 닫히면. 하이브리드는 초기 자금이 조금 더 들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내연기관도 있고 전기 모터도 있고 같이 조합이 돼서 주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조금 더 부담스러운 건 사실인데 니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1세대 모델은 꽤 가성비 좋더라고요. 가성비 많이 좋아요. 그래서 오너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요. 네. 이번 모델도 가격이 좀 상승되긴 했지만 풀옵션까지 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시그니처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간 트림에 필요한 옵션만 넣어서 2000 후반대로 맞추면 가장 좋을 것 같고. 2000 후반에서 3000만 원 조금 넘어가는 그 정도 맞춰갖고 타시면 가성비 좋게 탈 수 있는 하이브리드 모델은 역할은 충분히 해주지 않을까. 솔직히 니로를 되게 예쁘고 막 개성 넘치게 타려고 사는 정확한 그 모델은 아니잖아요. 가족이 세컨카로 타기도 좋고 아이들 자녀들 뭐 학원 보내고 마트 가고 이런 데 타기도 좋고 그리고 일상에서 뭐 출퇴근할 때도 너무 좋고 여러모로 두루두루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는 포용력이 넓은 차라서 많이 팔릴 수밖에 없는 차기도 해요 사실. 자, 그리고 반자율주행 시스템 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어링 휠 왼쪽이에요. 이쪽에 요 핸들 버튼 요거 눌러주면요 계기판에 이렇게 핸들 아이콘 뜨게 되고 그러면 차선하고 차선 인식해서 차선 중앙 잡고 핸들 조향해주는 차선 유지 어시스트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크루즈 버튼 요거 눌러주게 되면 속도 설정을 어느 정도 속도 올려주면 가속 페달이나 브레이크 페달 별도로 조작하지 않아도 앞차와 거리 계산해서 지정해놓은 속도 내에서 따라서 주행이 이루어지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그래서 현재처럼 페달 조작하지 않고 핸들 잡고 있지 않아도 주행이 이루어지는 반자율 주행 시스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니로에 적용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가 멈추면 같이 멈추고요, 재출발하면 따라서 주행이 이루어지는 스탑앤고 기능도 반영이 되어 있고 HD 하이웨이 드라이브 어시스트 기능도 이제는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자동차 전용 도로까지 그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확장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스포티지나 상위 트림에 적용됐던 그 반자율 주행 시스템이 그대로 니로에도 반영이 된
이 부분은 이번 2세대 신형 니로에 적용된 다양한 편의 사용 중 돋보이는 요소가 되어주지 않을까. 자, 여기까지 기아자동차의 소형 SUV 니로 2세대 신형 모델 만나봤는데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이상 저는 레드알피의 트렌드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